나무 목자가 들어간 성씨들이 뭐 이씨, 박씨 뭐 많죠. 그런데 거기에 임씨, 나무가 둘려서 임인데 중국에 가면 린이 돼요. 그리고 일본에 가면 하야시, 미국에 가면 부시가 됩니다. 부시? 미국에도 리가 있어요. 그 리 씨가 LEE라고 쓰는 리 씨가 미국 전래 역사 설화 속에서 나무에 관련된 시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시아노브 출판사에서 엄마나라 동화책 그림 지도를 하고 있는 그림 그리는 아나운서 최지인입니다. 오늘은 나무에 문화꽃이 피었습니다. 신간을 소개합니다. 우리 작가님과 편집자님 모셨는데요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교수님 소개부터 해주시죠. 네, 저는 이흥재입니다. 대학에서 예술 경영을 강의했었고요. 지금 은퇴해서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글쓰기를 한번 좀 더 감성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병아리 작가입니다. 아이고, 감성적인 느낌이 폴폴 나세요. 예, 편집자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문학과 인문서적, 또 실용서적 등 다양한 책을 편집해온 출판 편집자입니다. 이번에 아시아노브에서 나온 나무에 문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교정 교열을 담당했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반갑습니다. 나무에 문화꽃이 피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본 순간 너무 반가웠어요. 강석태 작가님, 저도 아는 작가님이거든요.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신 거예요? 강석태 작가님은 사실은 대학에서 같이 강의를 하던 동료입니다. 근데 그분의 그림 세계가 워낙 감성적이고 천진난만하고 또 특히 이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20여 년간 계속 그려오면서 어린 왕자 작가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책을 낼 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도와주셔서 공생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네, 너무 좋으시죠? 두 분 닮으셨어요. 결이 같으신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 책을 받아보고, 책도 읽고, 인터넷도 많이 찾아봤는데,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누군가는 챕터마다 사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. 나무를 잘 모르니까, 어떤 나무인지, 뭐 이렇게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그림이 있어도 좋고요. 근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? 사진도 물론 훌륭한 예술 장르의 하나지만 저는 좀 더 그림이 더 실감나는 것이 아닐까. 우리 글에다가 그림을 얹혀놓으면 그 글이 살아서 움직이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생각을 했었고요. QR코드로 사진을 담아서 짝짝짝짝 뿌려놓으면 읽는 사람이 궁금할 때 QR코드를 들어가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읽는 사람의 맥을 끊을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주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. 쇼츠처럼 만들어도 좋겠네요. 네네. 시와 또 사진을 또 유튜브 쇼츠로 만들어서 이게 또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. 이것도 편집자님도 많이 생각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 책의 이제 원고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독자 대상을 정하고 책의 컨셉을 정하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출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그쪽보다는 왜냐하면 그런 학술서적이라든지 뭐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라기보다도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감성적인 쪽으로 더 접근하는 또 그러면서도 또 인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작가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컨셉이 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방식에 대해서 독자 하나가 세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게 아닐 텐데 좀 더 한번 보십시오. 왜냐하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계, 그러니까 사건, 그 다음에 이야기의 배경, 등장하는 인물, 그 다음에 나무 자체의 모양, 이런 것이 쉽게 알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닐 수도 있다. 그러니 그 검색을 불필요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또 어떤 분은
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을 갖게 됐다. 그런 고마운 평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만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나무마다 또 다른 나무가 있듯이, 각기 다른 나무가 있듯이,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다르니까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또 숲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리뷰를 많이 찾아봤어요. 저도 이제 독자들의 반응이나 리뷰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떠세요? 네. 저는 리뷰가 참 고마운 게 이제 작가는 오히려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리뷰하시는 분은 그 옷을 입었을 때 모양이 뭐 잘 맞는다, 뭐 색감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작가한테 굉장히 고마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 리뷰가 또 관심의 하나이기도 하니까요. 독자들이 좋아하는 구절, 그리고 또 편집자님, 작가님 각각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구절 조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작가님 먼저 책을 적어 보셨고요. 제가 그 저기 156쪽에 156쪽에 나무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. 감은 왜 다 익기 전에 그래도 떫은가? 밤은 익기 전에는 왜 온통 뾰족한 가시로 뒤덮여 있는가? 기다려야 떫은 맛을 단맛으로 바꿔주고 밤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알밤을 내어준다. 호두나무, 은행나무, 두리안도 자기 첫 마음을 지키려고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. 인간이 자기 처음에 가졌던 생각, 마음을 초지일관 지키려면 조금은 독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마저 소개해드리면 149쪽에 나무의 욕망은 생존이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. 우리 마음 저 끝에는 욕망이 먼저 가 있다. 그 욕망은 늘 제 키를 훌쩍 넘는다. 그런데 나중에 내 팽개치는 것들 대부분은 앞서가던 그 욕망이다. 나무처럼 곁을 배려하고 비움을 늘려간다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행복이 채워지지 않았을까? 이런 대목들이. 근데 내용이 너무 좋네요. 이게 약간 수필 같으면서 생각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. 정세현 편집자님도 저도 몇 부분 이렇게 찾아가지고 왔는데요. 72쪽이고요. 장 제목은 자작나무 목간에 담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. 귀한 자작나무 한 그루 베어내면 좋은 쪽은 집 짓는 데 쓰고 나머지는 농기구 만드는 데 쓰고 그러고도 남은 조각은 목간에 쓴다. 쉽사리 부스러져 남은 것조차 많지 않지만 집 한 채 짓기보다 밭 가는 쟁기 한 번 만들기보다 더 우렁찬 이야기를 지니고 새 세상과 화촉을 밝힌다. 이런 대목, 이제 이 부분 말고도 좋은 부분이 많았는데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님의 원고를 보면서 그 나무에 작가님 자신을 이렇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글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나무가 곧 자연이잖아요. 근데 자연이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말없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또 인간이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모두 지켜보고 있다. 그런 거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사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자연만이 아니라 이제 나무 말고도 그 주변에 말없이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요. 생명을 지닌 다양한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말없이 이제 저 어떤 사람 응원해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테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책을 또 한 번 읽었을 때랑 또 여러 번 읽었을 때 또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작나무도 자기의 소용을 여러 용도로 이렇게 하고 떠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가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맥락과 닿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골라봤습니다.
책에 은은한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은은한 여운을 느끼면서 이 나무가 뭐지? 하고 저도 사시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봤거든요. 예. 그 우리가 나무를 일상 속에서 늘 많이 접하지만 나무의 이름까지 관심을 갖고 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면 볼수록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작가님이 나무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작가님 뭐 이 나무란 무엇인지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나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무 뭐 당연히 친구죠. 맨 먼저 생각되는 건 친구 같은 나무.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가 막 안 풀리고 답답할 때는 그냥 훌쩍 한번 어디를 떠나보자라고 생각을 가져가지고 간 곳이 백담사 개천 개울 그 건너편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호도나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, 알 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.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호두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호두를 주워가지고 갯물에 스쳐서 뽀얀 호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고 그 뒤에도 몇 번 거기를 갔었어요. 그 친구 같은 나무를 찾아서 탈옥을 하는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벗어나는 탈옥을 하는 느낌으로 갑니다. 저기 그 헌법재판소에 가면 뒷뜰에 백송나무가 큰 게 있어요. 아주 멋있는 노신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너희들 잘하니? 이렇게 보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위용이 있는 나무인데 스승 같은 나무가 생각이 돼요. 아니 헌법재판소 주변에 갤러리가 많아서 자주 갔었는데 이 내용도 백성- 책에 있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. 나무를 못 봤어요. 네. 관심을 갖고 봐야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지금 편집자님께서 정말 책 몇 번 읽으셨어요? 아, 이거는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어요. 당당해서 보기 때문에. 저도 아까 그 탈옥하는 느낌 같다라는 네. 이야기 책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. 책에 있는 내용이었죠. 와, 10번 이상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에서. 그러지 않을까요? 그리고 편집자님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첫 구독자이신 거잖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책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. 처음에 원고의 이제 컨셉이 뭐 이렇게 그 어른을 위한 동화로 갈 수도 있고 또 시와 에세이를 그 합한 어떤 컨셉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컨셉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는데요. 이제 원고 분량은 일반 저희 단행본 또 판형도 저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판형의 300페이지 분량으로 생각한다면 원고의 분량은 좀 적은 편이지만 그 각각의 그 내용이 깊이가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작가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에 깊이가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무에 빗대어서 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.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방송을 만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는 이 책을 쇼츠처럼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 좀 인상에 남았는데요. 교수님 그 부분도 조금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우리 세상이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반성해야 할 이야기 또 포도나무의 포도손처럼 가고 싶은 방향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나무는 그걸 다 보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나무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주저리 쓰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. 감동이 적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짧게 쓰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자.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법 그럴듯했나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. 임팩트가 예. 이렇게 잔잔하면서 좀 깊이 있는 듯한 느낌이 연륜이 묻어나는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책을 보고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침대 맡에다 두고 하루에 2챕터씩만 한 달 동안 읽기로 생각을 했대요. 그게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? 소중한. 예. 천천히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소중하게 보겠다. 아껴뒀다 보겠다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자랑 같지만 참 고마웠습니다.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뭔가 여운이 잔잔하게
남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를 생활하면은 나무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이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풍경에 있던 나무들도 뭔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. 사실 아시아노브 출판사가 다문화 동화책도 만들고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. 근데 이 외국인들에게 또는 이주민들에게 이 책을 소개한다면 또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. 그 관계라면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관계가 있는데, 하나는 뭐 사건이나 일과 관련돼서 맺어지는 관계, 또 하나는 이제 계약 관계로서 이해관계, 또 하나는 그런 이해관계나 계약 관계 없이 맺어지는 매개자적인 관계. 이 관계가 한 3가지, 영어로 각각 다른 표현이 있는데, 다문화 활동하시는 분은, 다문화 가족은 이미 그 자체가 매개자예요.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외국의 문화를 우리 쪽에 와서 매개해 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관계를 잇는 목적과 다문화 사회를 잘 다루고 교육을 시키는 아시안 허브와는 운명적으로 맞아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거기에 이제 책에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 뻥 터졌다고 하는 부분이 나무 성씨 글로벌 종친회라는 제목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나무 목자가 들어간 성씨들이 뭐 이씨, 박씨 뭐 많죠. 그런데 거기에 임씨, 나무가 두 개서 임인데 중국에 가면 린이 돼요. 그리고 일본에 가면 하야시. 그리고 이제 하야시상. 네, 하야시상. 미국에 가면 부시가 됩니다. 부시. 그래요? 진짜? 브루스. 몰랐어요. 이게 다 미국에도 리가 있어요. 그 리 씨가 LEE라고 쓰는 리 씨가 미국 전래 역사 설화 속에서 나무에 관련된 시조입니다. 그럼 브루스도 브루스. 그게요? 브루스 리도 나무 관련된 사람이네. 그러니까 그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 하여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, 또 나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, 나무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재밌다. 네. 그래서 글로벌 성씨들이 모여서 종친회를 한국에서 한번 하면 재밌겠다. 그런. 아시아노브도 종친회라는 얘기를 조금 써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, 이 출판사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? 출판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마침 아시안 허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화 책을 내고 싶다. 그래서 그러면 동화책 1호가 될까?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했었는데 착각했죠. 동화가 되기 어려운.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저도 그게 꿈이었거든요. 어린 왕자 같은 책을 쓰는 게 길게 봤을 때. 근데 이 책이 벌써 이렇게 나왔네?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. 주변 반응이 벌써부터 뜨거운 것 같습니다. 교수님, 지인분들도 많이 읽고 벌써 피드백을 주시고요. 사실 누가 책을 썼다고 줘도 안 읽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이 또 가볍고 느낌이 좋아요. 이렇게 딱 만졌을 때. 그래서 그림도 또 저는 친근하고 친근하죠. 편집자님. 중간중간에 또 예쁜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제 쉬어가실 수 있고 또 글이 이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있어서 한 번씩 읽고 바쁘잖아요, 다들. 요즘에 쉬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그림이 칼라로 돼 있어서 컬러도 또 여기 이제 오늘은 그림 참여하신 강석대 작가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이 작가님, 그림 작가님들은 이 프린트 인쇄 상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근데 만족하신다고. 그래서 저도 작가님 그림 작품을 직접 봤었는데 그때 봤던 색감과 많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강석태 작가님이 진짜 어린 왕자 같으세요. 그 느낌이 싫다는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.
다 좋아.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싫어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영상 봤는데 영상에서 되게 수줍게 나오시더라고요. 낯가렸었던 것 같아요. 원래 말 엄청 많으시잖아요. 말 풀리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 분인데요. 근데 사실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강 작가님 그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친근하다인데 편집자님은 처음 보신 거니까 어떤 느낌 들으셨는지도 궁금해요.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그러니까 글과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 뭐 일러스트라든지 그림을 처음부터 이제 편집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. 또 어떻게 보면은 글의 내용이 글 자체가 어렵게 쓰인 건 아닌데 내용 자체는 또 생각할 거리가 있고 또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색감이 좀 이렇게 있고 또 그림이 또 귀여운 부분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책이 또 한 번씩 쉬어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책이 또 그림도 단순히 뭐 가벼운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림 자체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또 컨셉이랑 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강 작가님 그림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그 그림을 보고 쭉 자라면 어른이 돼도 어른 왕자가 될 것 같은 느낌. 어른 왕자, 어린 왕자 잘못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른 왕자. 왕자. 오. 그 마음을 지니고 살 것 같은. 네, 어른이에 이어서 어른 왕자까지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고 계세요. 시세이도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시 보다, 예. say 말하다 해서 그러네요. 보고 말하는 이런 해석. 해석이 더 좋으시네. 네,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. 감사합니다. 칭찬 들었어 나. 짜잔. 네. 정서연 편집장님은 이 책이 어떤 독자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주요 구매층이 뭐 오래 그래 왔긴 했지만 20대 또 아니면 30대 주로 여성 독자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에세이가 요즘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또 그 주요 독자 대상들에게는 이 책이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저자를 생각을 했을 때 또 비슷한 연령대를 찾거나 또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다양한 독자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또 한 번씩 또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나고 싶고 또 나무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싶고 또 나무만이 아니라 나무의 또 더 확장해서 또 자연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책을 또 읽고 싶은 독자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이 읽었을 때 더 와닿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작가님께서 깊이가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글도 깊이가 있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대학원생들 많이 가르치셨던 거예요, 교수님. 그럼 학생들 눈높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대학생들도 생각하면서 쓰셨던 것도 있으셨던 거죠.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? 작가님은 어떤 독자층을 생각하고 쓰셨는지 이 사람은 봤으면 좋겠다.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젊은 층들을 위한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. 사실은 원고가 다 된 뒤에 출판사 측에서 이거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쓸 자신은 없고 나중에 쓰겠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하고 그냥 계속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리뷰들 중에 깜짝 놀란 리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. 어떤 그 책을 아마 꼼꼼히 읽으신 분 같은데 내가 몰랐던 나무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었다. 스마트폰의 쇼츠처럼 넘겨보는 시와 에세이가 합쳐진 글이다. 오랫동안 켜켜이 배인 나무 향기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. 어쩌면 이분은 제가 집필을 하려고 하는 목적, 그 다음에 글쓰기 방식, 의도까지 다 간파해버린 것 같아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이 짧은 그 출판사에 딸린 그 댓글인데 댓글. 그렇게 쓰셨더라고요.
진짜 깜짝 놀랐어요.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거의 네 줄로 내용이 네, 다 네, 네. 압축이 되네요. 네, 압축이 완전히. 그리고 켜켜이 이런 켜켜이 쌓인 그런 나무 향기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. 제 이 책이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독자층이 네. 필요한 곳이라면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먼저 봤으면 좋겠다. 힐링이 되고 웰빙이 되는 그런 책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거든요.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런 바람은 있어요.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. 나무를 보면서 쉬어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네, 네. 네, 힐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두 분 모두 앞으로 책과 계속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.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더 해주셔도 되고요.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하시죠. 저는 이제 읽고 쓰는 것이 좋아서 출판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또 이제 주변에 책과 또 글과 관계된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분들은 다 여전히 읽고 있고 쓰고 있고 좋아하는 책을 찾고 이러고 있는데 또 뭐 쇼츠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요즘에 SNS나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책이 조금 뒤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영역을 그 책이랑 끈은 좀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출판 편집자로서의 그 영역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? 더 범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시안허브에서 그 동화책을 내시는 분들에게 글 쓰는 거를 도움을 드리고 있는 또 글쓰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. 작가님 하고 싶으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네. 다 해주셔도 되세요. 저희 시간 조금 남았잖아요. 네. 저는 좀 욕심이 많고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책을 좀 이제 많이 쓰는 편인데 우선은 제가 아직도 전공 분야의 책을 좀 써야 돼요. 왜냐하면 안 쓴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썼으면 나는 그거 안 쓰고 놀면 되는데 안 쓴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제가 이제 융합적인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쪽에 전공 서적을 지금 좀 써야 되는데 단짠으로 해서 이런 좀 달달한 책도 좀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.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이제 달달한 책을 하나 낸다면 뷰티풀 라이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의 젊은이가 아니고 그때 거기에서 이야기되던 고전에서 찾은 뷰티풀 라이프의 방식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그때 거기에서 이 얘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유가 있거든요. 그걸 한번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뷰티풀 라이프를 한번 전개시켜보는 건 어떨까, 소개시켜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목부터 더 이렇게 벌써 다음 책 맞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활동 기대해 보겠고요. 나무의 문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번 검색해 보세요. 나무의 문화꽃이 피었습니다. 네, 검색 꼭 해주시고요. 자,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문화꽃이 피었습니다. 작가님과 편집자님 앞으로도 응원 계속 제가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